선장을 제외하고 선원이 3명뿐이라 조업 준비는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남. 남이에요. 남. 네, 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선장님, 이분은 한국인이세요? 아들. 아,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들. 한 2년 정도 배를 탔어요. 아, 아드님이요? 예. 조업 한 번 나갈 때 사용하는 미끼의 양만 140kg. 통발 개수는 한 2,400개. 소위 대포통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장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아, 한쪽으로는 들어가도 반대로는 못 반대로는 나오고. 못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리 깔고, 그만. 요렇게 하고. 선원들 대부분이 초보라 출항 전 작업 지정과 분배는 선장의 필수 업무입니다. 작은 거 2개. 작은 거 2개. 큰 요거 1개. 예, 알았어요. 알았어. 예, 예. 서로 일에 중복성이 있거든요. 안 겹치라고. 선원들 가르치는 모습만 보면 수십 년 경력의 선장 같지만 사실 장어잡이 3년 차인 초보 선장입니다. 법인 택시 14년, 이제 개인 택시 한 13년. 아니, 어떻게 택시 하시다가 이게 바닷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뭐 크게 로망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아드님하고는 경력차가 1년 차이예요? 네, 1년 차이. 아버님과 아들 다 초보분이시네요. 네, 야, 참 대단하시네요.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생각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 싫어 결단을 내리고 어부가 됐다는 임창원 선장. 하지만 막상 해보니 힘든 일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통발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어장까지 거리는 장승포 항에서 약 1시간.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 통발에 미끼를 넣고 정리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선장의 신호와 함께 시작된 투망 작업. 약 25km 길이에 매달린 2,400개의 통발을 어장으로 던져야 하는데요. 요나, 그렇게 와봐. 단 놓을 때 속도 낮춰주고 7노트 맞춰주면 된다. 7노트 6.5에서 7. 그러니까 닷 구붙일 때 닷 해주고.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쪽 가르치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투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발의 간격. 일정하게 던져야 통발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던지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보인 선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짧아. 남아. 천천히. 저봐. 저 길게. 오케이. 일 가르치다 말고 어딜 가나 했는데 수신호를 주기 위해 배 뒤쪽으로 이동했네요. 번거로울 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특히나 말이 안 통하니까 행동으로 자기네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하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오케이. 작업 방법도 알려줬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되는데요. 알트! 갑자기 멈춘 작업. 어장줄이 엉켰네요. 줄이다 보니까 터지면 요 주위에 있는 줄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항상 주의 깊게 줄 확인하고 항상 이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작업에 임해야 돼요. 그대로 작업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알트! 조타실에서 꼼짝 못하는 아버지 대신
갑판에서의 일은 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줄이 꼬인 건 금방 발견했으니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어장줄이 느슨해지면서 갑자기 팽팽해지면 꼬이거든요. 줄이 25km나 되니 제대로 풀어두지 않으면 어구 손실까지 날 수 있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줄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닻을 달아주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대형 선박. 서둘러 통발 대신 무게추를 달고 있는 선원들. 줄을 빨리 가라앉히려고 돌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투망한 어장줄을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의 항로. 어장줄이 선박의 스크루에 감기면 줄이 끊어지거나 배가 휩쓸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원 모두가 초긴장 상태. 숨죽여 대형 선박의 움직임과 어장줄의 상태를 예의주시합니다. 무사히 잘 지나갔네요. 요 장소구 항이 국제항이다 보니까 여러 배들이 좀 왕래를 많이 하는 지역이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어장을 놓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투망한 지도 벌써 3시간 남짓. 이제 투망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장어 이것들이 이제 밤 되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녁 한 9시나 돼서 이제 나가가지고 어장을 빼고 그래. 아, 장어가 야행성. 예, 야행성이다. 형봐, 끝났어. 집에 가자. 고기 많네. 통발 가득히 붕장어가 들기를 바라며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가세요. 밤에는 양망 작업을 나서야 하니 쉴 시간은 이때뿐. 모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제 한숨 자고 그러죠. 내중에 이제 저녁 한 8시나 오늘은 8시쯤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임창원 선장의 집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다울 곳에 있는데요. 차로 딱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 이 집에서는 보통 점심이 이 시간대예요. 네, 보통 이 시간에 점심을 먹어요. 뱃일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네, 뱃일 맞춰서. 근데 평소는 이렇게 차려 놓으면 신랑 혼자서 차려 먹어요. 어부가 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개인 택시와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사를 온 건데요. 항구와 가까웠으면 해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뭔데? 제목이 뭔데? 장어탕. 이제 날 더워지면서 어머니가 한두 번씩 이렇게 보양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어부가 되고 5개월 정도는 임창원 선장 혼자 배를 탔었는데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반도체 회사를 다니던 아들에게 부탁. 2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뱃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 좋다네요. 이제 살 저한테 회유를 하더라고요. 오면 네가 원하는 조건 3가지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차 한 대 사줘. 그 다음에 내 혼자 지낼 방 구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 이상 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2가지는 지켜줬는데 1가지를 안 지켜줬거든요. 그 1가지가 이제 월급. 뭐고? 나 담배 안 마셨나? 남편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아들까지 뱃일을 하게 됐으니 아내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택시 할 때도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조선소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를 넣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 뭐 하면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배도 저희 친정이 배를 하기 때문에 배에 대한 반감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도전해갖고 해보겠다 하면 해봐라고 한 거죠.
이 집은 사실 장승포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항구 가까이 있는 집을 구한 건 아내의 뜻이라고 합니다. 저기 앞에 저희 아버지 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시하려고 여기 좀 뷰 좋은 데로 잡았습니다. 무슨 감시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배 나간다고 거짓말 치고 딴 데 샜는지 안 샜는지. 아들이 말한 거는 반은 농담이고 이게 바로 바다 배가 보이니까 이제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되고 이제 애기 아빠도 이제 배가 안전한지 안 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그만하고 빨리 주무셔요. 잘 자. 어디도 자. 1년 내내 조업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어 붕장어 잡이를 선택한 임창원 선장. 조업 특성상 낮과 새벽에 잠을 쪼개서 자야 하는데 낮에 자는 게 익숙치 않아 고생 꽤나 했었다네요. 잠 좀 잤어요? 3시간. 3시간 잤어요? 피디님은 좀 주무셨어요? 예. 원래 적응 안 되면 잠 잘 안 올 건데. 통발 올리는 건 내리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한 4시간? 4시간 정도? 예, 4시간에서 4시간 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동하는 거리 빼고 예. 만선을 꿈꾸며 힘차게 어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봐봐, 밑에 보이나? 보인다.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끼가지고 이 밑에가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어장 근처까지는 왔는데 부표를 찾지 못하는 상황. 주변을 헤맨 지 30분째인데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 발견. 오른쪽. 밤 10시가 다 돼서야 시작된 양망 작업. 1시간이나 일이 지체된 만큼 선원들도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기다렸던 통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다행히 통발마다 붕장어가 들어있네요. 중간중간 씨알이 꽤 큰 것도 보이는데요. 와 엄청 크네요. 이게 저희 장승포 장어입니다. 장승포 장어. 이렇게 크기가 큰 게 가격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제 35cm 미만은 이런 작은 사이즈는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붕장어는 활어 상태여야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올리자마자 곧바로 어창으로 보냅니다. 통발 조업을 하다 보면 붕장어 말고도 다른 어종들도 꽤 올라오는데요. 이게 꼼장어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받으면 이렇게 진액을 뿜어요. 요새 보기 힘든 국산 먹장어. 그만큼 몸값이 올라 붕장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하네요. 거제 주변 바다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문어잡이는 금지입니다. 문어 맛있어도 비싸. 아무리 비싸고 맛있어도 그 먹이에는 미련 없이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양망이 시작되면서부터 텅 비어있는 조타실. 임창원 선장도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선장님 나와 계시면 배 조종은 누가 해요? 이거 레이더 보면서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이게 조종기예요? 예. 갑판 천장에 설치해둔 선박 레이더를 보면서 배 운항과 양망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1인 2역을 해내느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선장님 제일 힘든 일 하세요. 여기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하다고요? 배울 때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해야 다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 작업으로 한참 부산하던 배 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력 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배의 불빛.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 배와 충돌한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 임창원 선장 서둘러 선실로 돌아갑니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오선 603호 기존 북쪽에서 상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주의해 피하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가 뭐 접근해요? 아, 배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접근해 보여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계속되는 양망 작업. 벌써 4시간째인데요. 고작 서너 시간 쪽잠 자고 일하다 보니 이 시간이면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계속 반복 작업하다 보면 조금씩 졸리긴 합니다. 통발 하나에 붕장어가 2~3마리는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쉽네. 깃발이 달린 부표까지 올리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입니다. 조업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어창 2개에 붕장어가 꽤 들어찼네요. 오늘 잡은 게 한 100kg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가격으로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일당하고 입값 값하고 기름값 오늘은 뭐 이리저리 경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붕장어를 최대한 싱싱한 상태로 가져가려면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럼 이값짜리. 미끼로 쓰는 정어리 가시에 긁혀 상처가 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길었던 조업도 끝이 나는데요. 잠을 쫓아가며 긴장 속에서 하는 조업. 일이 끝날 때면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어깨가 파. 추래요. 졸려요? 지려요? 이제 팔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깨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육지를 떠나 바다를 누빈 지도 이제 3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깨달은 것도 많다는데요. 어떨 때는 고기 좀 많이 잡을 때는 또 기분 좋고 또 작게 잡을 때는 작게 잡는 대로 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더라고요. 근데 또 바다일 자체가 또 나름대로는 또 묘미가 좀 있어요. 만약에 바다일을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하다 보니 추천하고 싶어요. 새벽 5시가 돼서야 드디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너나 크레인 올린다. 붕장어는 2가지 크기로 선별합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크기를 골라서 꺼내는데요. 59. 아, 이게 이제 중간 사이즈입니다. 중간 사이즈요? 예, 예. 붕장어가 죽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산시장 안으로 이동. 이곳에 부자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위판을 하다가 지금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장어들은 오전에 저희가 이제 따가지고 이제 택배로 나가야 될 물건들이거든요. 당일 조업한 붕장어를 손질해 거래처는 물론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건 60kg이나 되는 붕장어 손질은 오로지 아들의 몫인데요. 혼자 이걸 다 해야 하니 가게를 열면서 쉴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손질까지 오전에 마무리해야지 이제 작업이 이제 다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10시에 다시 나가고. 그런데 이제 2년 차인 뱃사람이라고 하기엔 붕장어 손질하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 장어 손질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장어 손질을 좀 오래 하신 분한테 잠시 이렇게 따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연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1kg에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한 4마리 정도 되거든요. 1kg 기준으로 손질할 때 제가 처음 했을 때는 30분이 걸렸거든요. 한 달쯤 되니까 그게 15분으로 줄고 6개월쯤 되니까 10분으로 줄고 이제 1kg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실력. 그 노력의 시간은 다 달아 홀쭉해진 칼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27살이었다 보니까 그냥 패기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손질된 장어는 세척을 거쳐 포장하는데요. 포장은 어머니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세척은 바닷물에 한 번, 민물에 한 번 세척을 해줘야 돼요. 바닷물에 한 번 세척한 다음 남은 짠기를 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세척, 2번 씻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남은 물기를 제거한 후 보기 좋게 정리해 줍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진공 포장까지 하는데요. 손 갈 일이 많으니 혼자서는 역부족, 도와줄 사람까지 쓰고 있다네요. 옆에 분은 직원이에요? 네, 직원이에요. 그냥 알바생. 급할 때 부르는 알바생. 딸이라고 해줘. 이제는 붕장어 잡이가 가족의 생계 수단이 된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또 가족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을 준 붕장어가 효자네요. 남일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들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도 편하고, 물론 몸은 반복 작업으로 이렇게 고되긴 하지만 서로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면 뿌듯하더라고요.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맛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